지난주는요, 아프가니스탄 소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조력자들, 즉 우리 정부가 아프간에서 일할 때 우리를 도와서 일했던 이제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을 무려 390명이나 우리나라로 이제 데려왔죠. 우리 역사상 아마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하고 네. 비교하여서 음, 한국의 우수성이 굉장히 돋보인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일본의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조화됐다라는 네. 것을 더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런 문제까지 일본하고 비교를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사안이 뭐 사안이니만큼 이건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리라기보다요. 네. 오히려 일본 언론들이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 한국하고 비교하면서 일본의 현재 위치를 보는 그러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일본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 지표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게 여러 면에서 지원당한다라는 걱정이 일본 내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그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군사 작전 이것도 한국보다 못한다. 네.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이번에 일본에게. 그런 면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8월 15일이었잖아요. 탈레반은 그 아프간의 수도 카불 대통령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보다 엄청나게 빠른 침공이었다. 라는 것은 그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다 뭐 미국 정부는 뭐 올 연말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예상을 했다고 하죠. 미국 같은 나라가 왜 그러는지 약간 조금 그 미국 쪽의 위기 관리 능력도 조금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8월 17일이었거든요. 일본 대사관의 12명의 외교관은 토키, 이스탄불로 토피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 정부는 안심을 했기 때문에 단초 일본 정부는 아프간 사람들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러한 보도가 오늘도 예. 일본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인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안심을 해가지고 물론 아프간의 조력자들의 전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작전이 늦어진 거죠. 빨리빨리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자기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구출할 생각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일본의 인권 문제 예. 전반에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까요? 지금 그 일본의 극우파에 가까운 사람들만 이득을 보면 되는 그러한 정권이 예. 현재 정권입니다. 한국에서도 화이트리스트라든가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현재 일본에서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만연이 되어 있는 그 사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 자체가 무시하는 구조죠. 예. 그런데 해외로 가면 일본이 이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인권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게 현재 극우 정권이다. 그래서 17일에 그 일본 대사관 그 외교관을 구출을 하기보다요. 이것도 그 영국의 근영기에 함께 탑승하여서 그냥 나간 거예요. 예. 그때 그러면 그 아프간 조력자를 몇 사람이나 데려가야 했던 거 아니냐? 지금도 그러한 비판이 일본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비판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한국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 안에서 비교 그게 대조가 를 되겠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8월 24일 밤이죠. 처음으로 한국 외교부는 정부의 협력해온 현지 직원 가족들을 이송하기 위해 큰 수송기 3대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이제 공표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게 24일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벌써 작전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가불 공항에서는 23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죠. 네. 제가 좀 아는 것은 네. 이 처음 24일 밤에 이게 그 군수송기 세대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하는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것도 네네. 기자들한테 다 엠바고 요청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외교부가 아하하. 이제 외신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아. 예, 외신에서 로이터인가에서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정도만 이렇게 할 수밖에 밝힌 겁니다.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8월 24일 시점에서는요. 한국에서도 조력자들에게 코로소 공항으로 와라. 처음은 그러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26명밖에 공항에 도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25일에는 포스 6대를 마련했잖아요. 그렇게 하여서 작전을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현지에 있는 문자 열람망, 문자요. 예. 문자 휴대폰으로 예. 이것을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어디에 포스가 오고 어떤 식으로 그 포스에 다느냐 이런 것을 모두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여서 6대 포스로는 365명을 이송했고요. 아프간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희망자 모두 모았습니다. 미군하고 협력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미군하고 탈레반 새로운 정부하고 사이에는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군이 허락한 아프간 사람이면 해외로 보낼 수 있다라는 협정이었던 거죠. 예. 그것을 제대한 한국에서 또 활용을 해가지고 검문소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26일, 27일에 인천 공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름은 그대로 예.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네. 예. 그것이 성공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방송되었는데요. 이것도 일본에서 방송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은 먼저 카타르로 일시적으로 졸수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예. 그러나 졸수하면서 다시 반드시 도우러 돌아온다. 이 약속을 아프간인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월 22일 다시 한번 그 외교관 4명이 가불 공항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예. 이게 감동적이죠. 어떤 위험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돌아갔습니다. 예. 다른 나라도 이렇게 외교관이 돌아온 사례는 없어요. 유럽의 나라들은요, 뭐라 그럴까, 빨리빨리 작전을 시작해가지고 예. 빨리빨리 대피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예. 사실상 한국뿐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스웨덴 네. 이거는 그 같이 일하던 그 현지인 직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가 사실상 예. 많죠. 그러니까 일본만 비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 현지 직원들과의 연락이라든가 포스 준비 등 이러한 것들은요. 이 4명의 한국인 외교관을 다시 현지에 투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런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전 자체가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가 없었던 게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카불로 돌아온 김일은 참사관이죠. 현재 예, 스태프가 예. 안으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는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영화로 만들 만한 내용이 예. 아닐까. 김일은 그 군사 참사관이 한 이야기가 또 일본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어요. 모두를 대리로 돌아올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다. 그리고 국가의 품격 그리고 책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명언을 남긴 거죠.